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불거진 달걀 낳는 닭 감소로 인한 달걀 부족 파동의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앞서 뉴스 전해드린 것처럼 살충제 성분이 들어간 달걀 탓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살충제 성분이 들어간 달걀을 생산한 농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를 상대로 한 학계와 시민단체의 살충제 관련 경고가 이미 올해 초에 있었기 때문에 늑장 대응 비판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과 살충제 달걀 사태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이번에 살충제 성분이 들어간 달걀이 가장 먼저 발견된 농장이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폐기한다는 지침을 내렸는데,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남양주시에서는 국민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무조건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박스 띄워드리면서 2017년 8월 17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유럽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이 발견된 지 얼마 안 돼서 홍콩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들어간 달걀이 확인됐습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을 생산한 농가는 지금까지 확인된 곳만 6곳입니다. 달걀 껍데기에 적혀있는 생산자 번호, 지금까지 나온 것들 불러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8LSH, 08LSH, 그리고 08마리, 그리고 08신선, 09지현, 11시온, 13정화, 이렇게 6곳에서 나온 달걀에 적혀있는 생산자 번호인데요. 11시온은 신선 대란 홈플러스라는 달걀 이름으로 판매되기도 했고요. 13정화는 부자 특란으로 판매됐습니다. 달걀 이름으로 이렇게 불렸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미 지난 4월에 한국소비자연맹이 토론회를 열고 국내 산란계 농장, 그러니까 달걀 낳는 닭을 키우는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정부에 알렸다는 점입니다. 당시에 농식품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문제가 없다면서 넘어갔습니다. 오늘 이 문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참 발음하기도 생소한 것들입니다. 피프로닐. 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까? 우선 피프로닐은 식용으로 쓰는 닭을 키우거나 어떤 이제 식용 가축을 키우는 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인체에 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보면 해충을 없애는 데 쓰는 살충제라서 어떤 보통 바퀴벌레를 없애는 약의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피프로닐의 경우에는 이제 인체에 해가 된다는 연구들이, 간접적인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우선 피프로닐을 뿌릴 때, 이렇게 살충제로서 쓸 때 노출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지만, 이게 장기 섭취할 때 갑상선암을 증가시키고 간이나 신장에 해가 된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달걀에 붙은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 피프로닐 성분이 들어간 살충제를 썼다고 하잖아요. 네. 농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바퀴벌레 잡을 때 쓰는 살충제 성분이라고도 하니까 얼마나 강한 것인지 확 와닿네요. 네, 그거는 이제 섭취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바퀴벌레 해충을 이렇게 모퉁이나 이런 데 뿌릴 때 소량으로 뿌리고 사람이 섭취하지 않는다는 환경에서 이제 허가가 된 거고요. 그거 이제 닭진드기 제거를 위해서 뿌렸을 때 닭이 있는 상태에 그냥 뿌리게 되면 닭에 흡수되고 그 흡수된 피프로닐 성분이 달걀까지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달걀을 먹는 소비자들이 그 성분을 흡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위험성이 있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닭이 원래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촘촘하게 좁은 공간에서 여러 마리가 사육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닭들이 스스로 진드기를 없애는 행동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원래는 흙 목욕? 흙으로 이렇게 비비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진드기를 없앤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농가에서는 진드기를 없애려고 이게 뿌린 것인데 닭에는 땀샘이 없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성분이 그대로 흡수되면 어딘가 지방에 축적돼서 그게 이제 달걀로 나오는 건데 이번에 피프로닐에 대해서 들어봤고 비펜트린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네, 비펜트린은 이제 일단은 사용이 허가되어 있는 그 농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건 역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용량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국격에는 킬로그램당 0.01mg을 쓰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 허용 용량을 넘어선 것들이 이제 검출되고 있고 미국 환경청에서는 이 비펜트린의 경우는 발암물질로 일단 규정을 해서 사용에 제한을 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 국내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온 달걀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유럽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거기서 나온 달걀에서도 비슷한 성분이 나왔습니까? 네, 피프로닐, 지금 문제가 되는 피프로닐인데요. 이게 이제 닭진드기 제거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농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충제가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닭진드기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이제 알게 모르게 지금 사용이 된 것이고 유럽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닭진드기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닭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근데 유럽의 경우에는 뭐 그 닭진드기 감염률이 한 80%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90%가 넘는 94%라는 한 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닭진드기 제거를 위해서 효과적인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위해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좀 보기보다는 닭진드기 제거만을 생각하고 이런 그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파장이 더 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달걀을 살 때 보면은 겉면에 친환경 인증 달걀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항생제를 쓰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번에 피프로닐이 검출된 그 농장의 달걀을 보면은 친환경 마크가 붙어 있단 말이죠. 어느 지역에서 발견이 됐습니까? 일단 지금 발견된 6곳 중 5개가 친환경 농장이었다는 걸 소비자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여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닭에 표시된 기호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프로닐이 검출된 곳은 경기 남양주의 마리 농장과 강원 철원의 지연 농장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허가 약품을 썼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된 곳은 충남 천안의 시온 농장, 경기 광주의 우리 농장, 그다음에 양주의 신선 농장, 전남 나주의 정화 농장 이렇게 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제도에 구멍이 뚫린 모양새 같아요.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뭐 수의사가 인증을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뭐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나 보죠. 그러니까 친환경 농장의 경우에는 이제 태극 규제 완화들의 뭐 하나의 일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민간 기관에서 인증하고 그 기관에서 이제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민간 기관들은 인증과 관리가 인증이 하나의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증을 막 내주면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의 문제도 이거는 뭐 살충제 사용과 마찬가지로 이런 인증의 문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농가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따로 뭐 교육을 받은 것도 없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살충제 농도라든지 어떻게 뿌려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미흡한가 보죠? 우선 우리나라에서 살충제를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살충제들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조사라는 것도 겨우 어떤 학자나 어떤 단체에서 이제 조그만 샘플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도 이런 농약 사용 실태라든가 아니면 이런 물질들이 검출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예.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건의를 한 바 있다고 하신 것이 이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지난 4월이었습니다. 관련 토론회를 열고서 유통 달걀 농약 관리 방안 토론회를 열었는데 네. 이번에 그 정부가 공식적으로 달걀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 이전에 이미 지적한 그 언론 자료도 있고요.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그때 제대로 조치가 안 이루어졌을까요? 어떤 문제를 지적하셨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 닭진드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예. 사실 이제 농가에서 닭을 키우는 농가에서 살충제 오남용 허가된 것도 제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용법으로 쓰거나 주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오남용이 되고 예. 특히 피프로닐 같은 무허가 살충제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좀 논의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냥 실험적으로 몇 개를 해본 결과 피프로닐이 나올 우려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제를 해서 조사가 얼마나 필요하고 또 정말 대책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뭐 이런 방안들에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모니터링이라든지 정기적인 검사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때는 유럽에서 살충제 성분 달걀 이슈가 터지기 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4월에 문제 제기가 됐고 시민단체와 학계가 뭐 농식품부하고 식약처 등에 경고를 했는데 그때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은 2016년에 피프로닐을 검사 항목에 넣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이 검사를 하기 위한 뭐 검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해서 4월 이후에 검사 계획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검사를 할 계획은 있는데 이제 저희가 보면 뭐 지난 몇 년 동안 안 했던 거에 대한 대책으로 소수, 그러니까 몇 개 샘플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예. 현재 문제의 심각성으로 봐서는 몇 개를 하는 그런 계획보다는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한번 하고 닭진드기의 어떤 발생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파악이 돼야 대책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공동조사 겸 이렇게 대책을 부탁을 드린 건데요. 예. 어쨌든 각 부처에서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 계획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또 결과는 뭐 단체에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안일한 대응이었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늑장 대응으로 인한 지금 사태, 시중에 달걀이 이미 엄청난 양이 풀려버렸고요. 이걸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허용량이라든가 피프로닐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량 자체도 없는데요. 예. 나오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지만 어쨌든 지금 나왔을 때 이 수준을 평가할 때 코덱스 같은 국제 기준을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0.02라고 했을 때 0.03 뭐 이렇게 검출량이 이제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온 거죠. 예. 이럴 때 먹어도 되냐 안 되냐는 소비자한테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단기적으로 봐서 이걸 뭐 몇백 개 한꺼번에 먹지 않으면 안전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오늘 하루만 먹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동안 유통돼 왔다 앞으로 유통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장기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섭취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달걀 같은 경우는 매일 한두 개씩 섭취하는 식품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가 더 크고 예. 특히 뭐 어른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체구도 크고 이렇게 하지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같은 양을 섭취하면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린이의 경우는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어른의 경우에도 많이 먹지 않도록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달걀이 단지 달걀뿐 아니라 달걀을 하루만 여러 가지 이제
유통들이 있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양 섭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예. 좀 어쨌든 안전한 달걀들이 유통되기 전까지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정부가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그 비펜트린이라든지 아까 그 살충제 성분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조치들이 필요해 보입니까? 정부라든지 네. 소비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게 다 결함해서 살충제 성분이 나오는 그 원인을 좀 이제부터 그 원인을 좀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선 뭐 유통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예방적 방제가 필요한 거죠. 이제 닭진드기 문제는 사실 이제 기온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고 또 기온이 올라갈수록 더 심해지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그대로 놔두면 사실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닭진드기 발생 현황 같은 것도 제대로 조사된 바가 없으니까 이런 기초적인 조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실시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방적인 방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사육 환경에 대한 개선 같은 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지만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예.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방제 방법들을 농가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농가들에서도 사실 사용하기 너무 어렵거나 비용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못하는 그래서 이런 허가되지 않은 살충제를 쓰려고 하는 유인이 생기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들 농가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검사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었습니다. 쿨 앤 더 갱의 체리씨 듣고 2부에서 뵙죠. Let's take a walk together near the ocean shore.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요. 잠시 뒤에 수도권 사용 설명서 부동산 소식 그리고 서울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목요일마다 만나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의 이미윤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된 지가 벌써 2주가 됐네요. 발표 다음 날부터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투기 지역의 효과가 적용되면서 수요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의 핵심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네, 좀 간략히 짚어보면은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 서울과 과천, 세종은 투기 가열지구를 지정이 됐고 또 서울 11개구와 세종은 투기 지역까지 중복 지정되면서 대출, 양도세, 그다음에 조합원 지양도 금지 등 매입에서부터 팔 때까지 전 거래 과정을 규제하는 정책입니다. 예. 특히 조합원 지양도 금지는 재건축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것이 재개발 조합원에도 처음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는 곳의 핵심은 뭐니 해도 재건축 시장이다 보니까 재건축을 규제하는 내용도 많아 보이고요. 그런데 재건축 조합원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네, 재건축 조합원 지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우선 투기 가열 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를 양도를 하려면 3년 안에 그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어야 하고 또한 조합원이 3년 이상 그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만 팔 수가 있고요. 이러한 매물을 파는 양수자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그 매물 중에서 재건축 조합원은 현금 청산 대상에 매물이 있다고 하는데 매입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6.19 대책에서 나온 재건축 규제인데요.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서울 강남권과 같은 과밀 억제 권역에서 최대 3주택, 과밀 억제 권역 외 주택은 주택 보유수만큼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주택까지만 제한을 하고 있고 외적으로 2주택까지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는데요. 여기서 조합원 승계를 받는 사람이 그 원 조합원이 갖고 있는 3주택 모두 사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음마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팔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세 채를 모두 팔아야지만 그 사는 사람이 조합원 승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면서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가요? 네, 지금 벌써부터 집주인들은 급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매수자들은 이를 구매할지 고민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매수자들은 급매물이 나오면은 연락을 해달라라는 그런 전화문이 또 있다고 합니다. 우선 급매물이 나오면서 집값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114 그 조사에 따르면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이 급격히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8.2 대책 이후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7% 변동률을 나타냈고요. 특히 정부의 정책과 그 투자 심리에 민감한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0.25% 지난주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전주에 0.74% 상승했던 것과 좀 비교를 하면은 일주일 사이에 위아래 변동폭이 1% 수준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강동, 송파 등 강남권이 주도하고 있어 대책 효과가 본격화될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급매물이 나와도 사려는 사람들은 가격 더 떨어지겠거니 하면서 지켜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 거래 절벽이 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정권에서는 갭 투자와 다주택자에게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이 규제 정책을 5년 동안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가수요가 줄어들어서 거래량 감소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내 집을 꼭 사야 하는 실수요자들도 대출 규제 때문에 자금만이 막혀서 집을 사기가 또 어렵습니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 부담도 커져서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대책이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한 가격 하락을 또 기대하면서 매수를 뒤로 미루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 하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은 작년 대비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114 이미윤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일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온 달걀 6개 농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제 저녁까지 집계된 것이었고요. 밤새 계속해서 정부가 조사를 했는데 살충제 달걀이 검출된 농가가 2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저희가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6개 농가에 더해서 이제 29곳이 된 것이죠. 살충제 성분이 나온 달걀을 생산한 농가가 피프로닐 성분이 나온 곳이 7곳이었고요. 그리고 비펜트린 성분이 나온 곳이 19곳. 그래서 그리고 그 나머지 살충제 성분 그리고 비프로닐과 비펜트린이 아닌 성분이 있는 곳은 3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29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정확히 10시에 농식품부에서 이와 관련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생산자 번호라든지 그때 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저희 FM 94.5MHz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저희 YTN 라디오 고정해 주시면은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The Brand New Heaven의 You Are The Universe 듣고 서울시 소식 만나봅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유튜권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 조금은 재밌는 조사 결과 같은데요. 서울 시내에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시간, 그러니까 집에서 어린이집까지 가는 시간이 크게 네. 줄었다고요? 네, 정확하게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인데요. 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자녀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는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이 4년 전에는 평균 25분이었는데 이번에 조사했더니 9분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물론 등원하는 시간은 어린이가 아닌 성인들이 걷는 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부모들이 걸음걸이를 좀 빨리 했을까요? 왜 이렇게 등원 시간이 단축됐을까요? 네, 역시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죠. 국공립 어린이집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760개 정도가 확충이 됐습니다.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부모 사이에서 워낙 인기가 좋아서요. 입학하려면 평균 1년 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그나마도 그동안 많이 줄어든 겁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2020년까지요. 750개를 추가로 늘린다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현재 19% 수준인 국공립의 비율을 33%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서울 남산에 있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중앙정보부 육국터에 인권을 네네. 주제로 한 전시실이 들어선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보부 육국 남산 예장자락에 있었는데요. 예.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잔인한 고문 수사로 악명이 높았던 곳입니다. 인혁당 사건이나 민청학년 사건의 고문 수사도 바로 이 육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지상은 다 헐려 있고요. 실제로 고문이 자행됐던 지하 취조실만 남아 있는데 서울시가 이 취조실을 철거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다 없애는 건 아니고요. 조심스럽게 해체한 뒤에 문이나 벽면, 바닥 등을 다시 설치해서 인권을 주제로 한 전시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전시 공간과 지상의 광장은 내년 8월쯤에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가 타이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마케팅 행사를 연다고요? 네, 최근 사드 문제로 중국 관광객의 수 많이 감소했죠. 그래서 예. 관광업계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반면에 타이완 관광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서울을 찾은 타이완 관광객은 65만 명으로 재작년보다 60%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35만 명이 서울을 다녀가서 지난해보다 14%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추세에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오늘부터 20일까지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 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홍보부스는 야시장이나 한강공원, 옥상 카페 등 서울의 이른바 핫플레이스를 본떠서 꾸몄다고 하고요. 북촌마을이나 청계천 등을 촬영한 시민들의 사진도 전시된다고 합니다. 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군요. 네네. 자, 그리고 서울 서초구 하면은 참 사무시설이 밀집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음 네.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요? 네네네. 지난 6월과 7월 두 달간의 서울 서초구의 소음 관련 민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보다 74%나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민원이 줄어든 이유는 이른바 공사장 소음 3진 아웃제를 시행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 제도는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의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휴일 작업을 제한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 이전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는 공사를 할 수 없게 규제하고 있고요. 또 일요일에는 종일 공사를 못하게 제한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규제를 어겨서 3번이 적발이 되면 일주일간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강력한 제도가 도입되고 또 수시로 단속을 했더니 소음 관련 민원이 말 그대로 뚝 떨어졌다고 서초구는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 성과를 냈네요. 오늘 네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유튜권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뒤 10시에는 농축수산부, 농림부에서 브리핑을 하고요. 그리고 11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FM 94.5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스크립트의 브레이크 이븐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ause I got time while she got freedom. Cause when a heart breaks, no it don't break.